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지원군 홍선혜입니다. NCS 기획 시리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직업이 원하는 인재,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17개 산업별 ISC 중에서 저희 방송통신 부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티 채널 네트워크, MCN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죠. 이시우 방송통신 ISC 부문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통신 ISC에서 인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시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이 MCN 협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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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단법인 MCN 협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심우하고 있는 유진희입니다. 오늘 MCN이라는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성달 방송통신 ISC 전문위원님 나오셨어요. NCS 전문가이기도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 ISC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성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시우 부문장님하고 손성달 위원님께서는 이제 뭐 세 번째 출연이시니까요. 긴장도 안 되시고 편안하시죠? 이 자리가 어떠세요? 뭐 여전히 떨립니다. 좀 떨리세요? 네, 어떠세요, 부문장님은? 한결같이. 한결같이. 떨립니다. 네. 그래서 한결같이 좋은 내용, 네, 알찬 내용 오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MCN이라고 멀티 채널 네트워크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요, 이게? 보통 이제 MCN을 다채널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먼저 UCC를 잠깐 얘기해야겠는데 UCC를 기폭제로 해서 일반 개인들이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만드는, 그러니까 굳이 전문 인력이 아닌 이들이 만드는 동영상이 고품질이 되고 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하는 그런 장르도 만들고 되게 네. 많이 활성화됐죠. 그래서 네. 이들이 많아지니 이들이 영상을 올리는 동영상 플랫폼 역시 이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유튜브에 각자의 채널을 개설한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동영상 컨텐츠를 올리는 네. 그런 분들을 저희가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각자 활동을 하시는데 네. 그분들을 모아서 네. 그분들이 좀 더 고품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하고 관리하는 비즈니스. 그 분야가 이제 MC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좁게는 그 뭐 1인 크리에이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직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좀 더 넓게 보면 그 플랫폼 종사하는 플랫폼 산업까지도 MCN 산업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채널 네트워크 MCN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개념은 가장 쉬운 건 유튜브가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네. 그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 아시죠? 네네네. 뭐 SM, 뭐 뭐 유명한 YG 곳 이런 있죠. 쪽에는 네. 각자 활동했던 아티스트를 모아서 그들이 좀 더 고퀄리티의 창작물을 만들고 네. 잘 활동할 수 있게 다양하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창작자를 좀 모아서 관리를 하는 개념. 그렇죠. 지원하고 관리하고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하고. 이끌어내주는. 아, 네. 그렇군요. MCN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 창작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개인 창작자, 에이전시, 뭐 채널, 플랫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관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시우 부문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일단 비슷하게 네. MCN의 기본 핵심은 그 크리에이터,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네. 그리고 그들이 올리는 그 컨텐츠를 담아내는 플랫폼, 그리고 이 컨텐츠 창작자와 플랫폼 사이에서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아니면 좀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해주는 그 MCN 사업자. 그래서 이 세 부분이 MCN 산업을 이루고 있는 핵심 토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근데 부문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제 연예기획사 같다라는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연예기획사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네. 연예기획사에서는 물론 탑 연예인들을 모셔오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처음부터
아예 아이돌이 되거나 뭐 배우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을 연습생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MCN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이 네. 크리에이터들이 먼저 주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매니지먼트 회사를 에 들어가서 연습생 시절로 들어가서 뭐 공부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자신들이 원래 좋아하던 어떤 취미나 어떤 장르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드시고 그것을 유튜브나 뭐 여러 다양한 플랫폼에 자꾸 올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인지도를 쌓아가고 컨텐츠 파워를 가져가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자꾸 많아지고 특히 미국 중심으로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더 이분들을 모아서 같이 모였을 때 시너지를 좀 만드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제 사업자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다양한 크리에이터를 모아서 같이 연계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고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산업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산업이 됐다라는 건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네. 있다, 완성이 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유튜브다라고 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생각해보면 돈 내고 보지 않거든요. 그쵸. 무료로 영상을 보는데 네. 이게 어떻게 산업으로 수익 네. 구조가 됐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유튜브가 무료로 보고 있는 건 맞는데요. 조금 약간은 다른 얘기지만 유튜브가 유료 서비스도 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유료가 아니라 무료 서비스를 하고 계시죠. 우리나라도 일단은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계시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 유튜브에서 다 동영상을 무료로 보는데 이게 어떻게 산업이 됐느냐. 많은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 10년 전에 UCC 시절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맞으세요. 네. 이 질문대로 많은 사람들이 영상 좋은 거 그냥 만들어서 올렸는데 네. 그게 뭐가 수익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창작자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좀 내가 즐겁게 만든다 할지라도 네. 그것만으로 전업을 삼기에는 아무래도 돈이 없다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유튜브 입장에서는 자꾸 제가 유튜브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미국에서 처음 MCN을 시작했던 플랫폼이 이제 유튜브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유튜브에서 이제 생각해 보니 네. 자꾸 창작자들이 더 많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아. 동기부여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까 하다가 네. 우리가 지금 많이들 보시다시피 유튜브를 보시면 앞에 컨텐츠 나오기 전에 좀 광고가 붙는 경우를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5분 정도, 5초 정도 지나면 건너뛰기. 스킵할 수 예, 있죠. 스킵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더 볼 수도 있고. 네. 근데 일단 그 광고가 노출되고 그래서 그 광고를 보는 그 횟수에 따라서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컨텐츠라면 더 많이 노출이 될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유튜브가 거기에 비례하는 대로 광고 수익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유튜브가 처음 만들어낸 최초의 이제 광고 수수료 배분 이런 모델이었고 그것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처음에 나는 재미로 올렸는데 네. 이게 단돈 얼마가 되더라도 네. 뭐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돈이 나오네. 어. 그러면서 다음엔 그러면 더 많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시게 되고 아. 그러면서 영상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또 유튜브 입장에서는 더 좋은 퀄리티가 우리 플랫폼에 자꾸 들어오게 되는 유입 효과가 되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컨텐츠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네. 또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시청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더 좋은 컨텐츠를 자꾸 보려고 모여들고 계시니 네. 거기다가 광고를 노출하면 효과가 좋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생태계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아. 그게 산업으로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볼 때 그 앞에 노출이 되는 광고가 예, 예. 결국에는 예, 예. 수익 구조의 단초가 됐죠.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유튜브가 굉장히 대표적인 예여서 계속해서 지금 들어주셨는데 또 다른 MCN의 어떤 예가 있다면 우리가 개인 방송 요즘에 많이 네네. 하시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아프리카 TV 뭐 네네. 이런 것도 MCN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네.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이런 곳은 플랫폼이죠. 아. 플랫폼이고 MCN은 작게는 MCN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크게는 이제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MCN 산업을 다 아우르는 네.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플랫폼사들 중에서는 두 가지 부류예요. 크게는 유튜브나 뭐 네이버처럼 녹화된 영상들을 올려서 클립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VOD 기반의 플랫폼들이 네. 있고 아프리카 TV 같이 아니면 뭐 파도라 같이 우리가 실시간 방송 그러니까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실시간 기반의 플랫폼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익 모델은 좀 다른데 네.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실시간 방송은 최근에야 이제 뜨기 시작했고요. 아.
유튜브가 2007년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다 보니 해외에서는 녹화형 컨텐츠들이 올라가고 그것으로 광고 수익을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수수료를 배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태계 구조가 생겼고 네.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2006년부터 아프리카 TV가 실시간 방송을 세계 최초로 했던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튜브보다 이제 아프리카 TV가 먼저 아프리카 TV 용어로는 BJ라고 하는데 아. 그 BJ나 크리에이터는 결국은 1인 창작자 같은 네. 개념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실시간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가 우리나라는 이제 먼저 좀 네.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네, 보시면 네, 네.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방송을 하면 팬들이 기부해 주시는 기부 아이템 그게 뭐 별풍선이 되든 네, 네. 이제 이런 아이템으로 해서 실시간은 그런 모델로 가고 있고 근데 결국 지금은 이제 멀티 플랫폼 시대다 보니까 네. 뭐 유튜브든 아프리카든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뭐 아니면 유튜브 말고 뭐 페이스북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하실 수도 있고 최근에는 뭐 인스타그램 같은 좀 더 10대들이 좋아하는 해외는 뭐 스냅챗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단계죠. 아, 그렇군요. 네. BJ 말씀해 주시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요즘 뭐 스타 BJ라고 하죠. 네, 네. 수입도 굉장한 걸로 굉장하시죠. 그렇죠. 네. 네. 알고 있는데 그럼 MCN 사업자라는 건 네. 이 모든 뭐 크리에이터도 있을 수 있고 플랫폼도 있을 네. 수 있고 컨텐츠가 또 있을 네, 거 네,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어떤 것들을 좀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구상이라고 하신다면 사업자들이 네. 이걸 가지고 산업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 수익 네, 모델을 네. 이제 끌어내야 되지 네, 네.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뭔가 계속 연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죠. 활용을 할지. 지금 가장 많이 연구하시는 네. 거는 말씀하신 대로 수익 네. 모델에 대한 연구인데요. 그 MCN 시장이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핫하고 막 급성장을 하고는 있으나 그러나 이제는 뭐 1년 조금 넘은 아직은 신생 네. 예, 산업이다 보니 다양한 수익 모델을 연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유튜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광고 수수료를 배분하는 네. 그 수익은 이제 MCN의 기초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수익 모델인데 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내수가 아직은 좀 내수 시장이 큰 시장에 속하지는 않아요. 뭐 미국처럼 몇 억, 뭐 2, 3억이 되거나 중국처럼 아주 큰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한 5천만 정도 되시는 인구분들이 보고 계시다 보니 사실은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만 내려면 많은 진짜 100만 이상의 클릭이 좀 나와줘야 네. 그래도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도 어떤 수익이 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그렇죠. 약하니까 이 외에 다른 수익 모델들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 이제 아까 실시간 같은 데는 팬들의 기부형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이걸 연구하시는 거는 MCN 사업자들이 크리에이터와 계약하신 그런 사업자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광고.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광고 기반의 수익 모델과 그다음에 어떤 판매 기반의 수익 모델로 아니면 컨텐츠 기반의 수익 모델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네. 학계의 뭐 정설은 아니고요. 네. 광고 기반의 수익 모델로는 크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의 광고 수수료 배분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여기서 사람들이 간접 광고라고 하잖아요. 네, 자꾸 네. 이제 영향력이 큰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봤을 때 많이 보니까 거기에 간접 광고를 자꾸 노출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의 미디어에서 간접 광고 하시던 그것을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PPL 지금 수익 모델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광고랑 컨텐츠가 융합되어 있는 네.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장르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광고라는 걸 누가 봐도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컨텐츠 같이 재미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드라마처럼 구성이 네, 드라마처럼 되기도 하고. 구성되어 있는 뭐 볼펜 광고 예를 들면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뭐 탑 크리에이터들 위주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다가 지금은 가장 많이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 분야가 키즈나 뷰티, 게임 쪽 이런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쪽에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양한 뭐라 그럴까요? 그 기승전결의 시나리오를 좀 구성하시면서 재미있게 그 안에 제품을 녹여내고 그래서 팬들도 이거는 너무나 광고라는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밌으니까. 예, 재미있고 네. 그다음에 크리에이터의 아이덴티티도 그대로 녹아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가 좀 많이 활발해지고 이러니까 광고 시장도 광고주나 뭐 광고 에이전시 시장까지도 MCN을 활용한 광고 마케팅을 고민하시면서 광고 기반의 수익 모델이 이제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PPL이나 브랜디드 컨텐츠는 MCN 전체 업계에서도 되게 지금 잘 되어가고 있고 많이 좀 발전해간 수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더 발전되어서 나가는 게 커머스 모델까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단지 광고를 홍보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판매까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 좋고 뭐 이 제품은 어떻고 이걸 직접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쇼호스트 같은 개념인가요? 그러시죠. 쇼호스트 분들도 실제로 많이 들어오세요. 그렇군요. 예, 그냥 자유롭게 시청자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바로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 직접 거기서 시연해 주시다가 그럼 시청자들은 얘기를 듣고 재미있고 아니면 흥미가 가면 바로 거기서 구매하면 구매 사이트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디오 커머스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이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활발하지만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더 활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고 외에도 제조까지도 다 MCN을 활용한 마케팅, 브랜딩 아니면은 세일즈 이걸 다 고민하고 계시고요. 이제 커머스는 올해 더 부각되기 시작했지만 물론 작년부터 있긴 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계속 인기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제조사들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 크리에이터들과 연합해서 공동의 브랜드를 그러니까 좀 약간 한정판이긴 하지만 스페셜 브랜드를 런칭하고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이름을 딴 브랜드 뭐 그런 그들의 닉네임을 딴 브랜드 이런 걸 런칭해서 판매를 더 높이는 팬들 위주로 판매를 더 높이는 전략을 가고 있고요. 실제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튜브라는 굉장히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MCN이 이런 개념이구나를 감을 잡았다면 수익 구조를 말씀해 주시니까 이건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 분야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부문장님께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영상이란 말이죠. 동영상인데 TV가 있는데 MCN의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건 뭔가 굉장히 밝은 면을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사회자님 혹시 동영상을 이렇게 시청하실 때 요즘 TV를 통해서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많이 보십니까? 그렇군요. 여기서 솔직하게 제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답을 하기도 전에 제가 그렇구나라고 미리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동영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특히 스마트폰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미디어를 접하는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통신 인프라망이 잘 갖춰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변화가 굉장히 빠른데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저희가 아마 한 9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이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특히 10대부터 한 30대 사이의 그 연령층들은 대부분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전통적인 그 TV를 통해서 동영상을 많이 보시지만 젊은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상을 보고 있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는 영상들은 대부분 길이가 짧죠. 길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많은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영상들이 뭐 1시간, 2시간 되는 게 아니라요. 뭐 길게는 10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안쪽으로 그 영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을 어떤 분야에 사용이 많이 되나를 확인해 봤더니 데이터 사용량의 60% 정도가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동영상, 그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동영상, 그 동영상을 그동안은 우리가 뭐 기존에 있는 방송에서 아니면 영화에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봤지만 이제는 이 스마트폰에 적합한 영상이 좀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짧은 길이의 영상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당연히 짧은 길이의 영상을 많이 올리는 분들은 MCN 관계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올리고 있죠. 근데 당연히 MCN 산업이 각광을 받게 되었고요. 특히 그 모바일 동영상 이용자 수가 2014년도에 2,250만 명에서 지난해 2,870만 명 정도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유튜브에 그 지금 활동하고 있는 MCN 회사 중에 풀스크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월간 조회수가 무려 48억 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이제 지금 어떤 제가 드린 말씀 좀 구버전이긴 한데 아마 지금은 더 뷰가 더 많이 그렇죠. 늘어났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는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신 내수가 좀 작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활성화가 좀 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유튜브로 우리가 대두되는 외국에서 처음 일단 시작이 된 거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지 지금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뭐 유튜브는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네. 또 아시아에서는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쪽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네. 많은 이제 MCN 사업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유튜브 등장을 저희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순 방문자라고 하나요? 네. 보통 연간 순 방문자가 10억 명이 이미 넘고요. 10억. 예, 10억 명이 이미 넘고요. 월간이요? 연간 방문하는 모든 사람 명수, 뷰 수가 아니라 명수가 명수가. 일단 10억 명이 넘고요. 그리고 올리는 컨텐츠가 한 76개 언어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쪽을 통해서 컨텐츠를 지금 접하고 그렇겠네요.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방문만 10억이면 이분들이 한 번만 보는 건 아닐 거 그렇죠. 아닙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그렇다면 보겠죠. 뷰로 따지면 엄청나게 계산을 많아요. 하지 못할 정도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튜브에서 광고비를 쉐어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UCC 시절에는 수익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막 불타오르다가 꺼진 네. 감이 좀 있지만 네. 이 MCN은 정확한 수익 모델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전문가들, 크리에이터들이 참가를 하게 됐고 퓨디파이라고 하나요? 아마 이제 MCN 아주 대표적인 크리에이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의 채널을 구독하는 구독자 네. 수만 전 세계 4,600만 명. 아. 아까 이제 우리나라 내수시장 얘기하시고 100만 명 정도가 넘어야 수익이 된다 이렇게 그러게요. 말씀하셨는데 퓨디파이는 채널 구독자 수만 4,600만 명이 넘고 네. 누적 조회 수는 89억 회를 넘는다고 합니다. 좀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뭐 이분의 연봉이 한 100억 이상이라는 네.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내수도 작고 좀 따라가는 그런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발전 가능성으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네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네. 13억 정도 되나요? 그렇죠. 13억 중에 모바일 사용하는 인구가 6억 명이랍니다. 네. 6억 명 중에 지금 중국도 왕홍이라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왕홍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유명 인사 이런 뜻이래요. 네. 그런데 아까 이 아프리카 TV 같이 생방송을 하는 그런 채널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에는 그런 생방송 채널만 200개가 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왕홍 크리에이터를 주변으로 만들어진 그 산업 규모가 18조 원 정도. 18조요. 조 원이죠. 18조 원이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왕홍 경제연구소까지 설립될 정도로 네. 중국 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르는 정말 분야였는데 이게 산업적으로 어떻게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는지를 들어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이 딱 맞는 그렇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러니까요. 세계를 무대로 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가 크리에이티브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자, 해외 투자 사례를 그럼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물론 해외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투자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미디어 사업자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MCN 사업자를 뭐 투자를 하거나 기업을 인수하거나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MCN 산업 그리고 MCN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하고 기존의 레거시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선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나 모바일 시장을 좀 내가 선점을 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에서 30대 사이에서 많이 이용하니 이 시청자층을 미리 우리가 좀 선점하겠다. 네. 그런 이제 이유가 많고요. 그 사례로 제가 좀 여기 적힌 거 읽어드리면 네. 그 드림웍스라고 미디어 큰 회사가 있죠. 그렇죠. 그쪽에서 어썸미스 TV라고 굉장히 큰 MCN 기업이 있는데 여기를 네. 3,300만 달러에 인수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디즈니, 월트 네. 디즈니에서 메이커 스튜디오를 무려 5억 달러에
이렇게 인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망하게 본다는 그럼요. 얘기겠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여기서 시험도 해볼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기존의 방송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미디어사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통신사들도 MCN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통신사가 AT&T가 네.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그 풀스크린이 굉장히 대표적인 MCN 기업이었습니다. 이쪽에 무려 2억, 3억 달러?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지만 네. 그 정도 선에서 인수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목적이 이겁니다. OTT라는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오버 더 톱이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얘기하는데 네. AT&T는 이 OTT 산업에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네.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하고 그 목적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풀스크린 같은 경우는 AT&T는 미국 최대 통신사니까 고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고객들을 이 풀스크린 시청자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쪽에 시너지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신사들도 이제 MCN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보게 하는 사업자, 그럼 이들한테는 재미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일 거고, 뭐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한테도 매력적일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다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투자하려는 뭔가 욕심을 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에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4차 네. 산업혁명 말씀해 그렇죠.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TV를 통해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그런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 네. 분명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환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넘어온 사람은 다시 가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은 분명히 활성화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시험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다른 레거시 방송에 진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수익 모델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데들의 신산업이 MC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무국장님께도 질문 드리도록 하죠. 우리나라가 내수적으로는 아직 좀 작고 네. 발전은 아직 신생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산업의 단계는 신생이죠. 그렇죠. 네. 근데 환경적으로는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인터넷망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걸 외국만 나가봐도 네. 뭐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보시는지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제가 아까 이제 내수가 작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 누구나 다들 인정하시는 팩트고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은 다들 중국이나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해외 시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겐 사실은 필수예요. 내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네. 그러나 내수가 작고 해외 시장을 많이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전망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최초로 그 실시간 방송, 인터넷 방송을 시행한 나라고요.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BJ, 크리에이터 분들이 각자의 장르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새로운 문화를 지금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뒤이어서 이제 유튜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또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실시간과 그 녹화형이라는 그 두 가지 타입의 그 MCN 컨텐츠들에 익숙한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미국만 해도 올해부터 라이브가 화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의 라이브 플랫폼들은 우리나라의 실시간 방송, 라이브 플랫폼의 수익이나 어떤 산업 구조나 사업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수가 작기 때문에 더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를 자꾸 시도하려는 노력, 그리고 해외 진출을 더 앞장서서 가려는 노력,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수익 모델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내수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유튜브 그 광고 수익에만 기댈 수 없으니까 사업자분들이나 크리에이터분들이 더 다양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경쟁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언어 능력이 저는 굉장히 뛰어나신 것 네. 같아요. 이게 해외 시장 진출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일단 공부하고 지금만 보셔도 10대나 20대나 아니면 30대 수많은 뭐 학생이나 직장인들 상관없이 다들 어학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분들이 각자의 또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그 각
각국의 그런 문화나 아니면 각국의 언어나 이런 것들에 기반하여서 그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시는 거예요. 단지 네.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컨텐츠에다가 그냥 자막만 딱 보내서 외국에 나간다고 그것이 인기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거기다가 언어까지 되어 있는 계시는 그런 분들이 그 나라에 딱 적합한 문화 그 컨텐츠를 자꾸 만들어내려는 노력 이것 때문에 실제로 동남아나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컨텐츠와 우리나라 크리에이터들의 인기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가수분들만 한류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크리에이터분들 그리고 또 이런 크리에이터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까지도 해외 그 특히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는 MCN 시장을 거의 선도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MCN 시장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보고요. 네. 또 수익 모델과 다시 연결을 시킨다면 제조나 광고 이런 식으로 컨텐츠사가 아닌 이런 일반 산업에 그냥 제조나 광고나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까지 다 넘어오고 계시고 또 기존의 미디어 뭐 지상파나 뭐 유선 방송이나 IPTV나 이런 식으로 기존 미디어에 계시던 분들도 MCN 산업을 연구하고 계시고 MCN 비즈니스를 일부 그 파트를 신설하셔서 MCN 컨텐츠를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 하시고 이런 식으로 미디어들이 자꾸 복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생 단계이기는 하지만 뭐 머지않아서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분야까지 더 확장되어서 다양한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리고 수익 모델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류가 그러니까 연예인한테만 있는 건 게 아니죠. 그렇죠. 네. 크리에이터 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한류 또한 예. 정말 무궁무진하군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이렇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네. 그런 점들이 있는가 하면 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저작권인 저작권. 것 같거든요. 네. 제 말이 맞나요? 어떻습니까? 뭐 신생 산업이다 보니 네. 뭐 저작권 외에도 뭐 다양한 부분들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네. 말씀하신 저작권 부분은 네.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이 컨텐츠 창작자들 입장에서 네. 되게 자유롭게 컨텐츠를 생산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제한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가장 쉽게 보신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영상을 만들었을 때 뒤에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음원들의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지금 저작권을 개인들이 지금 풀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음원들을 계속 이렇게 공개하는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갖고 있기도 하신데 그런 경우에도 다른 플랫폼으로 이제 그 영상이 넘어가게 될 때는 네. 또 다시 뭐 저작권이 침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영상을 무료로 우리가 좀 많이 시청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영상들 뭐 정말 잘 만든 크리에이터의 영상들을 다른 이들이 또 가져가서 혹시라도 무단으로. 예 그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저작권의 그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그 저작권 개념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 어디까지 이 저작권을 보호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들도 지금 아직 완전히 확립된 것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크리에이터들이 뭐 정말 뭐 다양한 성향들이 있다 보니 자신들의 얼굴이 나오면서 자기가 직접 컨텐츠를 제작하고 자기 얼굴을 통해서 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또는 뭐 정말 더빙에 너무 재능이 있으신 분이랄까 그럴 수 있죠. 아니면 기존에 예전에 뭐 드라마를 가지고 재미있게 다른 방식으로 더빙을 하신다랄까 재구성을 예, 하는 재구성을 거죠. 할 수 있는 2차 창작 같은 경우는 네. 저작권의 부분이 정말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얼굴이 나오지 않고 목소리로나 아니면 뭐 다른 정말 기존의 뭐 재미있는 드라마나 예능을 짜집기를 또 잘해서 그러니까 짜집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재미있게 다시 재구성을 해서 더 새로운 재미, 새로운 장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컨텐츠 장르도 훨씬 더 확장될 수 있을 거고 창작자들도 더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기도 잘하는 사람, 아니면 편집을 정말 잘하는 사람, 네. 뭐 시나리오를 잘 쓰는 사람, 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미디어 환경이 아예 이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부분들이 반드시 해결이 된다면 그러면 보다 많은 분들이 더 다양한 자신들의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좀 더 우리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작권 문제는 좀 협회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을 해감에 따라서 그렇죠. 그것 예. 또한 더 좀 공고하게 네. 어떤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MCN이라는 산업이 이런 거구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구나. 여기서 한번 그럼 일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이제 정보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우리나라에서 MCN 산업을 이 기업이 하고 있어요라고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취업준비생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게 어디가 있을까요? 먼저 대표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CJ 다이아TV가 굉장히 유명하고 네. 트레저 헌터라는 기업이 있고요. 네. 샌드박스 네트워크, 캐리소프트, 제다이 굉장히 많은 지금 MCN 협회가 발족을 하면서 지금 한 73개 정도의 기업이 MCN 협회 MCN으로 사업자로 활동을 하면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대도서관, 양띵, 악어, 캐리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소속되어 계신 거죠. 굉장히 CJ 좀 스타 그렇죠. 급의 그렇죠? CJ 다이아TV 같은 경우는 네. 무려 750명 정도의 크리에이터가 여기 소속이 되어 있고요. 트레전터 같은 경우는 200명 이상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캐리, 케빈, 엘리 이렇게 적은 수의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만 캐리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인가요? 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따지면 장동건 이상인 거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캐리 읽고 다니니까요. 그만큼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고요. 예전에는 뽀로로였던 것 같은데 좀 많이 바뀌었나 봐요.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캐리 이분 같은 경우는 뽀로로를 너무 재미있게 갖고 노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이제 동영상을 그냥 스토리를 보는 것도 좋지만 네. 누가 재미있게 갖고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협회에 가입된 기업이 한 73개 정도 되는데 다양한 미디어 갭에서 이제 MCN 사업 본부를 많이 설치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만약에 합친다면 200개 정도의 MCN 기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활동하시는 어떤 MCN 기업에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2,000명 정도로 볼 수 있지만 4,000 개인으로 활동하시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합친다면 4,000명, 5,000명 이상의 사실 정확하게 집계를 내기는 좀 힘든데요. 4,000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전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투잡, 쓰리잡 이런 걸로도 지금 좀 가능한 상황. 네, 그렇죠.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아나운서 분들도 자신만의 채널을 오픈해서 자기가 원래 기획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직접 PD 역할, 작가 역할, MC 역할을 하면서 운영하기도 하고 쇼호스트 중에 인기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자신의 채널을 오픈해서 그럼 나는 잘 파는 사람이니 나만의 한번 잘 파는 걸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어.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자님도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하죠.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컨텐츠가 제가 부족해서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인 거는 같습니다. 그것만 제가 있다면 상당히 끌리는데 광고 효과가 있어야 사실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현황이 어떤지. 광고 효과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이 일단은 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탑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광고주 분들이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물론 여전히 연예인분들의 파워도 강하시지만 연예인으로만 무조건 써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비록 일반인 출신이었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이제 탑 크리에이터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좋아하시는 이제 많은 팬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타겟층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분들을 활용했을 때 크리에이터 분들과 손잡고 같이 광고를 집행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많다는 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브랜디드 컨텐츠가 그런 개념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비용이라면 아니면 훨씬 더 그거보다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도 크리에이터 분들과 손잡고 오히려 이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이 크리에이터는 적어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는 내 팬들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가 이 광고를 녹여서 해당 제품을 녹여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반응이 더 좋겠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니까 크리에이터와 손을 잡고 제품을 재미있게 기획해서 광고를 만들고 그랬을 때 브랜디드 컨텐츠의 조회수가 굉장히 높고 실제로 최근에 좀 여담이긴 하지만 대도서관 같은 이제 되게 탑 크리에이터 분이시죠. 그리고 되게 MCN에서는 상징적인 존재세요. 그러니까 상징적이라는 의미가 마치 이제 유재석 같은 그런 이미지로 팬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최근에는 브랜디드 컨텐츠 기획력이 너무 뛰어나시니까 가끔씩은 브랜디드 컨텐츠가 더 재미있는, 본래 컨텐츠도 원래 재미있으신데 이게 더 재미있는 막 이런 현상들이 뛰어넘는. 네, 그래서 자꾸 광고주들이 이제 그것을 계기로 더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대도서관 외에 이제 진짜로 지금 이쪽에서 그래서 이 광고를 선도하고 있는 그룹은 뷰티 장르예요. 뷰티 장르 같은 경우는 원래도 처음에도 이제 순수하게 화장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이나 네. 20대 초반에 이제 그런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는 법을 동영상으로 찍고 네. 그럼 이제 친구들이 언니 무슨 화장품 쓰세요? 그게 뭐예요? 너무 색깔 예뻐요. 이럴 때마다 이제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건 뭐예요? 이렇게 시작했던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커갔던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점점 이제 그 회사 쪽에서도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노출했을 때 그 팬 애들이 이 크리에이터가 화장하는 걸 보고 이 제품을 사는구나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뷰티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MCN 쪽에서 많이 특화되어 있는 특히 좀 컨텐츠 자체보다는 광고랑 융합해서 가는 쪽으로 가장 특화되어 있는 장르고 요거는 중국 쪽에서도 이제 심지어 중국 그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국의 20, 30대는 여성 브랜드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여성분들이 한국의 화장품을 사고 싶고 누구를 통해서 사야 되지? 근데 예전에는 그게 유명 연예인이었다면 그쵸. 지금은 크리에이터, 뭐 신님이나 다또아나 뭐 곽토리나 이런 분들, 뭐 맹채연 같은 10대 소녀도 있고요.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품을 자꾸 사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광고 효과는 지금 너무 크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산업에 이제 진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궁무진한 산업이니까 사실 빨리빨리 진출을 해서 털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리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인재가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대화 나누면서 좀 들었어요. 지금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진입하고 싶다면? 네, 뭐 방금 앞에 이제 전문가분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창의력이 필요할 거고요. 뭐 크게 보면 MCN이 이제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지원하고 도와주는 지원 인력들도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양쪽 다 창의적인 그런 그 정신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뭐 대인 관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에서 특히 이렇게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 자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자세라든지 태도가 훨씬 더 많이 중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많은 어떤 재능이 필요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MCN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이렇게 섞여서 결합이 돼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크리에이터 얘기 많이 나눴지만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형태도 있을 것이고요. 뭐 플랫폼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NCS가 개발이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나머지 분야의 NCS를 좀 결합시키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예, 지금 실제로 그 기업에서 일학습 병행제라든지 네. 그 NCS 기업 활용 컨설팅 형태로 NCS가 정확한 직무가 개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관련되어 있는 방송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뭐 그래픽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에 NCS에 있는 능력 단위들을 모아서 네.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에이터가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것부터 네. 그와 관련해서 아까 가장 큰 수익 모델이라고 했었던 광고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저작권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관련되는 NCS에 있는 능력 단위들을 조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키워드가 향후에 앞으로 융복합이 굉장히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 MCN이라는 분야도 정말로 이 융복합의 어떤 표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현장엔 이런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직 사실은 인재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점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능력, 자질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지금 저도 사실은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좀 나가고 네. 있는데 대학생들이 MCN 컨텐츠나 MCN 뭐 창작이나 이 부분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세대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일단은 가장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기획력도 너무 좋고 아이디어도 너무 좋은데 네. 그 MCN 환경에 맞게, 그러니까 MCN 환경이라는 것은 즉 쉽게 말하면 모바일
환경에 맞게 아. 좀 컨텐츠를 기획하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기존의 방송이나 영화의 그런 좋은 퀄리티도 좋지만 네. 지금 뭐 영상에서 뭐 너무 미장센을 따지고 각도를 PD 같은 분들, PD를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네. 화면의 영상미 아니면 화면의 어떤 구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네. 사실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보는 그 영상은 그런 느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모바일이라는 예, 그래서 말씀이시죠? 모바일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플랫폼별로도 다 특징이 달라요. 아. 그래서 페이스북이 다르고 유튜브가 다르고 아프리카가 다르고 네이버가 다르고 카카오가 다르기 때문에 각 플랫폼별로 맞는 또 반대로 나는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라면 해외 시장의 그 문화까지 더 고려하셔야 돼서 네. 사실은 그 모바일 환경 그리고 플랫폼 환경 이런 부분에 적합한 컨텐츠 문법을 자꾸 개발하시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매니지먼트나 이런 스텝들 쪽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뭐 가장 쉽게는 전문 업계에서 지금 가장 없는 인력이 자막 아. 번역 쪽이라고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웃지 못할 얘기긴 한데 네. 인터넷이다 보니까 방송이다 보니 인터넷 영상이다 보니까 좀 더 표현의 자유가 자유롭고 그렇죠. 재미있죠. 네. 그래서 뭐 무슨 말을 했을 때 당근이지. 근데 이거를 캐럿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오히려 저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뭐 이거는 진짜 저도 이제 그냥 전설처럼 들리는 얘기라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정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영상 쪽은 아니고 예전에 웹툰 시장에서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영상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좀 재미있는 신조어 이런 부분에 번역이 안 되어서 그 뉘앙스가 뉘앙스가 전혀 전달이 안 네. 되니까 우리나라 시청자들 너무나 재밌어하는 걸 아. 그리고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컨텐츠를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외 시청자들에게 좀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업계분들은 해외 진출이 되게 필수인데 이럴 경우에 좀 번역을 정말 모바일 환경에 맞게 또 그 나라의 신조어의 딱 느낌에 맞게 번역을 잘할 수 있는 네. 이런 인력들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 부분은 창작자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네. 또 사업자분들도 가장 많이 창작자를 매니지먼트하는 입장에서 많이 고민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뭐 법률 지식이나 좀 이런 걸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뭐 우리가 체감상 느끼기로도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MCN이라는 뭐 되게 막 다이나믹하고 네.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쪽과 좀 많이 안 어울릴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하시지. 실제로는 정말 그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세요. 아, 그래서 그래요. 협회에는 오히려 뭐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연락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정말 사업자분들에게도 또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적어도 법의 지식을 좀 알고 계시는 그런 인력들이 좀 있으면 좋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들어오실 수 있는 특히 온라인 컨텐츠 관련된 법은 지금 계속 바뀌고도 있고 네. 계속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첨언을 네네. 드리자면 광고 전략이나 광고 컨설팅이나 아니면 세일즈 부분까지 크리에이터가 직접 뭐 세일즈도 하고 비디오 커머스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광고주와 크리에이터를 비즈 매칭 시켜줄 수 있는 매칭 시켜줄 수 있는 그러려면 뭐라 그럴까요? 광고주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좋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광고 영업하시던 아니면 광고 기획하시던 그런 에이전시 종합 광고 대행사분들도 많이 오고 계신데 광고 쪽으로 공부하셨던 그런 학생들이시라면 기존의 전통적인 광고 외에도 크리에이터와 이 크리에이터에 맞는 브랜디드 컨텐츠나 세일즈나 PPL, 콜라보 브랜드는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그쪽에 맞는 광고주를 계속 개발하고 발굴하고 매칭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얼핏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창의성, 크리에이티브함이 정말 제일 중요하겠구나, 이게 다겠구나 싶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바일 컨텐츠라는 그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고려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뭐 저작권 관련된 것도 그렇고 법 관련 종사자 분들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굉장히 필요한 인력들이죠. 또 심지어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그런 분석자 분들도 많이 필요하세요. 그렇군요. 이 영상이 어디까지가 효과적이고 네. 단지 이 영상이 누구에게 지금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뭐 이런 부분에 누가 많이 보는가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다양하게 진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분야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위원님.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직업군이 될 것 같은데 NCS가 여기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이 부분도 뭐 아까 계속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네. 딱 맞는 직무로 만들어지는 게 없다 보니 네. 여기도 또 이제 몇 군데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아, 자료를 그렇군요. 같이 보시면 그 방송 콘텐츠 유통 서비스 쪽에 들어가면 이제 네. 시장 분석 그리고 유통 계획 네. 그다음에 서비스 계약을 이제 해드리는 그런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콘텐츠 제작 쪽에 또 보면 뭐 캐스팅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사후 관리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제 능력 단위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일 중요한 광고 콘텐츠. 어쨌거나 수익이 계속 되어야 그렇죠. 지속적인 방송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뭐 디지털 미디어 전략이라든지 이해관계사 분석 같은 기존의 광고 콘텐츠 유통 서비스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열심히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가 개발이 된다라면 뭐 그런 업무들을 같이 한다라면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매니저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때 활용할 수 있는 NCS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딱 맞는 NCS가 개발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정말 뭐 스펙보다도 진짜 능력 중심이 가능한 분야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이 분야요. 일학습병유제도 충분히 면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그 업계에서도 그렇고 아까 그 협회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데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나 지금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는 상태이죠. 그리고 NCS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체에서는 유사성을 가진 그런 지식 기술을 가진 이제 취업 희망자들을 뽑아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뭐 도제 방식, 자체적인 도제 방식 내지는 이제 아까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던 그런 NCS에 있는 능력 단위들을 활용한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선 뭐 어떤 방송이라든지 영상 제작이나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들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다라면 그런 그 다양한 이제 지금 그런 교육이 많이 없다 보니 그래도 열심히는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NCS에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능력 단위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참조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든지 입사하기 전에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겠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와 계신 네. MCN 협회 네네. 로 연락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무국장님 연락드리면 자세하게 알려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무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산업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마무리 말씀도 좋고 아니면 관심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좋습니다. 해주시죠. 네. 사실은 그 MCN 하면 MCN의 주인공들은 10대, 20대 같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 실업이라고 다들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MCN 쪽에는 오히려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MCN이 매력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컨텐츠, 그것이 어떤 문화가 되어갈 수 있다는 거,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컨텐츠가 되고 그것이 미디어가 되고 문화가 되고 산업이 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을 영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보고요. 네. 지금 스마트폰 세대고 세상이고 그다음에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툴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누르기만 하면 바로 방송이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네.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제가 1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마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분들이라면 시장이 열리고 있는 이때가 너무나 좋은 기회니까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꼭 내가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이든 광고든 아니면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공대생이든 아니면 뭐 해외 마케팅을 하고 싶은 분들이든 다양한 장르를 지금 원하시는 꿈꾸시는 분들이라도 다 들어오실 수 있는 그 터가 열리고 있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시우 본부장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네. 그 사무국장님께 캐리를 한번 만나게 해주시면
저희 아들이 꼭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쁘다고 네. 전해달라고.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너무 중요하죠. 네. MCN 같은 경우는 기존의 미디어 방송들과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갈 거냐도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지상파들이 이제 MCN 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같이 협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차별화하는 게 MCN 산업이 얼마나 발전할까에 대한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MCN 분야가 이런 거구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구나,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구나를 정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MCN 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취업 선배를 만나서 들어본다면 더욱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가 좀 확 느꼈던 거는 광주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라는 곳에 제가 다녀왔는데 저희 대표 크리에이터신 도티님의 팬사인회 자리가 있었는데 그 줄이 이렇게 그 광장을 다 메울 정도로 줄이 서 있었고, 그리고 그 도티님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데 일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데서 많이 이제 제가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저희 크리에이터 파트너십 팀이건 뭐 정말 제작을 담당하는 PD팀이건 간에 그것들이 왜 그렇게 인기를 끌고 왜 이렇게 많이 소비되는지 그들의 감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어릴 때부터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뭐 영상이라는 게 뭐 일본 드라마도 엄청 많이 보고, 영화, 뭐 미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막 대학교 시절에 막 겨울 방학이 되면은 거의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한 10몇 시간 동안 막 드라마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이 영상은 왜 내가 재밌다고 느끼고 그게 어떤 요소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팀을 준비하시던 간에 그런 영상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유튜브 독자들을 이해를 해야겠죠. 유튜브 독자들을 이해하려면 아까 뭐 드렸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영상들이 어떤 부분이 재밌는가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기획에서도 그런 부분이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뭐 그것도 있겠지만 또 기술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고요. 사실 뭐 미리 보기 이미지라든지 그런 포토샵을 통해서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해야 되고, 뭐 영상 편집을 하려면 뭐 프리미어를 쓰던 베가스를 쓰던 그것도 혼자 하셔야 되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내가 정말 연예인인 거고 내가 카메라 앞에 서야 되니까 뭐 간단하게는 카메라 보는 연습부터 뭐 발음 연습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총체적으로 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직접 크리에이터를 하는 건 아니고 옆에서 지켜보고 그들을 서포트하는 조직에 있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저는 게임하는 거 올려가 돈 버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주로 하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직업이고 시청자들이 좀 보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사명감에서 하는 거지, 절대 그냥 돈 버시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시청자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되게 MCN 업계가 되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팬시한 직업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이거는 조언이라기보다 조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왜냐하면 크리에이터들이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저희도 뭐 영입 발굴부터 비즈니스까지 다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미리 각오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저희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정말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 정말 뭐 요새는 뭐 평생 직업도 없다고 하고 대기업도 이렇게 막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본인의 역량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MCN 분야에 대해서 생소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호 부문장님, 유진희 사무국장님, 손성달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력중심 사회의 중심에 NCS가 있습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위해서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